문명은 킹카 체제에 맞선 폭탄들의 르상티망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다. 킹카 대 폭탄. 문명은 킹카 체제에 맞선 폭탄들의 르상티망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다. 진정한 철학자는 모두 폭탄이다. 철학은 이성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와 폭탄이기에 겪게 되는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려는 사색 활동이다. 그런 면에서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체제는 킹카와 폭탄으로 갈린다. 킹카는 여자에게 인기 있는 자, 강자, 부자이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배척당하는 폭탄들은 약자, 인기 없는 자, 하류이다. 즉 폭탄은 현실에 억눌려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되풀이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 즉 르상티망이 쌓인 상태의 사람이다. 세상은 어떠한가? 사랑 또한 얼짱이나 돈 있는 남자, 다시 말하면 킹카들이 쟁취하게 되어 있다. 남자가 부인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멸시를 받고 있다면 그는 분명 폭탄임에 틀림없다. 니체는 권력이지에 의해 촉발된 강자의 공격욕에 대한 약자의 격정을 르상티망이라고 표현하였다. 니체의 르상티망은 사전적으로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원한, 분노, 질투 따위의 감정이 되풀이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이지만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틀어져 있다. 예를 들어 재벌회장이 체포되었을 때 꼴 좋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건 니체의 르상티망이 아니다. 체포되든 말든 아무리 부자라도 진짜 선이나 삶의 가치를 모르는 불쌍한 인간이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르상티망이다. 상사에게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저런 인간도 있구나 하면서 그를 동정하는 게 르상티망이다. 기독교적 도덕관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는 예수의 말에 집약되어 있다. 약자는 힘과 권력으로는 맞설 수 없는 강자에게 학대당한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한 채 르상티망으로 뭉쳐져 있다고 보았다. 예수는 약자들에게 강자를 악인으로 간주하고 강자를 정의를 모르는 자라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정신적 우위에 서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이 예수가 약자에게 베푼 도덕관의 정체이다. 그러나 예수의 도덕관 역시 르상티망을 바꿔 표현한 것에 불과한 만큼 기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근원적인 원한과 분노에서 도망갈 수 없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성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학문이나 예술의 길을 가려는 사람을 괴짜로 치부하며 패배자 혹은 한심한 인간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한마디로 이런 외모지상주의나 금전만능주의 사상을 킹카의 사상, 즉 지배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다. 문명은 킹카 체제에 맞선 폭탄들의 르상티망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다. 한번 생각해보라. 1년에 수백억을 버는 스포츠 선수나 재벌 2세 같은 부자들, 주지웅님의 할렘에서 여자들을 거느리고 매일 저녁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왜 쓸데없이 철학의 인생을 바치겠는가? 애초에 킹카에게 진리는 성가시고 불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주도권을 장악한 킹카에 의해 배제되거나 배척된 오타쿠나 방콕족과 같은 인기 없는 폭탄들만이 현실이 왜 이리 고달플까?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왜? 상처 입은 영혼만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수 있다. 천국은 끝까지 순결을 지키며 학문과 예술의 길을 가려는 폭탄의 뇌 속에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혼다 토오루가 말한 철학이란 이성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고뇌이며 폭탄이기에 겪게 되는 괴로움의 수수께끼를 밝히려는 사색 활동이다. 라는 말은 타당성이 있다. 철학은 대부분 폭탄의 사상이다. 오직 영혼에 상처 입은 자만이 진리를 알고 싶어한다. 이 사상은 이 세상을 아주 살기 힘든 지옥으로 본다. 그래서 딴 세상에다 천국이나 극락이라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현실에서 벗어나 비상하려고 한다. 어떤 면에서 철학이란 이성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고뇌나 폭탄이기에 겪게 되는 괴로움의 수수께끼를 밝히려는 사색 활동이다. 철학사는 폭탄들이 현실에서 비상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며 진정한 철학자는 모두 폭탄이다. 그렇다. 철학이란 이성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고뇌나 폭탄이기에 겪게 되는 괴로움의 수수께끼를 밝히려는 사색 활동을 말한다. 다양한 발명과 사상은 어떤 면에서 폭탄 사상과 킹카 사상의 기나긴 투쟁의 역사이다. 특히 철학은 모두 폭탄의 고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과정에서 드물게 어떤 폭탄 철학이 킹카의 철학으로 권력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상이 조직화, 신격화, 체계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철학사는 폭탄들이 현실에서 비상하는 과정의 연속이며 진정한 철학자는 모두 폭탄이다. 역사상 대부분의 폭탄들은 자신의 특성대로 거의 독신이었고 여자를 좋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플라토닉 러브에 만족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석가모니, 파스칼, 칸트류의 철학자들은 모두 인기 없는 방콕족과 니트족 폭탄이었다. 폭탄 소크라테스는 50살까지 독신이었다. 당시 평균 수명을 훨씬 넘은 나이 50세에 만난 아내마저 남편을 멸시하는 지독한 악처였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40이 넘어 철학자가 된 이후로 사실상 취직할 의사가 없는 무직자였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다. 외모는 심각한 얼빵이었고 하루 종일 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등의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했다. 그가 70살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그의 외모와 발언이 너무나 폭탄적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특기는 너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사람들의 화를 돋우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모두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바보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 미움을 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그는 젊은이들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 역시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는지 80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이데아의 탐닉한 때문이지 죽을 때까지 수총각이었다고 한다. 그는 말년에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시실리 섬으로 건너갔지만 실패했다. 현실은 허무한 환상에 지나지 않지만 어딘가에 진짜 세상이 존재한다. 그것이 이데아계이다. 석가모니는 너희들이 믿는 현실은 망상에 불과해.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야. 라고 외쳤다. 그는 매트릭스의 네오가 한 일을 이미 2000수백 년 전에 고대 인도에서 해내었다.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외쳤다가는 돌을 맞을 법한 폭탄 사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를 폭탄으로 보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훌륭한 사람이라 여기며 우상처럼 우러러보는 것은 도그마의 영향 때문이다. 29에 출가한 석가모니는 35세 고행을 그만두고 명상을 시작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콕족 생활임에 분명하다. 명상 결과 그는 모든 것이 환상이다. 라는 해탈의 진리에 도달했다. 해탈이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이 세상의 법칙, 즉 윤회의 고리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진다는 뜻의 고상한 말이다. 폭탄 부처는 사랑, 성욕과 킹카의 마수가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집착의 원인임을 간파했다. 인기를 얻고 싶다는 욕구를 없앨 수 있다면 수반되는 그 밖의 욕구들도 사라진다고 본 것이다. 그는 해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기와 성욕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인기에 대한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요. 인기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런데 부처가 인기에 대한 집착을 악이라 하지 않고 고통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그가 폭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인즉슨 악은 쓰러뜨려야 할 외부 요인이지만 고통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니체는 과거의 서양 사상을 밥상 뒤엎듯 송두리째 뒤집었다. 우선 서양에서는 선과 악이 전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양의 가치관은 기독교의 가치관을 뜻했다. 기독교는 약자를 선, 강자를 악으로 여겼다. 기독교가 폭탄 종교인 이상 그런 관점은 당연한 일이었다. 니체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보통은 강자를 선으로 보고 약자를 악으로 보지 않나 하는 의문을 품었고 폭탄이 선이고 킹카가 악이라는 폭탄 종교의 가치관은 인기 없는 폭탄은 약자의 르상티망이 나은 것에 불과함을 깨달았다. 사실 신이 군단 이 인간을 억압하는 악이고 악마가 선이었던 것이다. 신이 이 땅에 군림하기 전까지 악마는 룰루랄라 잘 살았는데 난데없이 신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나타나 악마를 억압했기 때문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는 니체가 현실의 약자인 폭탄이 만들어낸 르상티망이 기독교라는 노예도덕을 만들었다는 점을 꿰뚫어보고 단죄한 것이다. 과거의 3차원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승자축에 낄 수 없던 폭탄은 뇌속이라는 다른 세상을 구축하여 일단 가상 승리를 목표로 삼았다. 이때 이래 서양은 늘 이원론 문제를 끌어안고 세상은 지옥이라는 절망에 사로잡혀왔는데 이것이 바로 폭탄 종교 기독교의 탓이라고 본 것이다. 니체의 철학을 들여다보는 것은 철학의 종말을 사유하는 것과 같다. 해체주의의 선조이자 아반가르드였던 니체를 비롯하여 푸코와 들레즈는 철학의 종말을 주장한다. 누구보다도 니체는 빠삐용이 되고 싶어했다. 그는 철학적 전통을 탈출하여 이른바 자유의 바다에 비상착륙하고 싶어했다. 기존 철학에 대한 답습이 그에게는 단순 노동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가 철학 노동자들을 혐오한 까닭도 마찬가지였다. 종말에 대한 교의주의자들의 실제 삶이 재미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삶마저도 비상한 죽음으로 종결지은 것이었다. 니체가 56살 되던 1900년 정신이상으로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것부터 1984년 58살에 푸코가 에이즈로 인한 폐혈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것, 그리고 1995년 70살에 들레즈가 돌연히 투신자살한 것이 그러하다. 특히 이미지 철학자인 들레즈의 죽음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보여주는 비상한 외침의 클라이맥스가 되었다. 순수 이성 비판으로 철학적 사유의 새로운 한 시대를 연 임마누엘 칸트는 르네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합리론과 프랜시스 베이컨에서 시작된 경험론을 종합했다. 인식론, 윤리학, 미학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은 후에 생겨난 철학들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칸트의 생활은 그의 위대한 사상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칸트는 퀘니히스베르크에서 마구를 만들어 팔던 가난한 피역공의 아들로 태어나 일생 동안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으며 2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계를 위해 시골 귀족 집안의 가정교사로 전전하는 생활을 했을 뿐이다. 이 시절 가정교사로 있던 귀족 집안을 따라 퀘니히스베르크 도심에서 30마일 떨어진 별장으로 놀러간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멀리까지 해본 여행이었다고 한다. 칸트는 우리가 현실로 생각하는 세계가 실제는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것, 즉 3차원은 2차원의 연장이라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달성했다. 현실인 줄 알았더니 실은 이상한 기계 속에서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영화 매트릭스의 상황과 동일하다. 이런 발견은 폭탄밖에 할 수 없다. 이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은 허구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겠는가? 킹카라면 자신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칸트는 그런 킹카의 철학과 세계관에 화약을 설치해서 폭파한 자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 죽었다.
그 이유는 159cm 키의 왜소한 체격의 외모광이었기 때문이다. 머리는 커서 가분수처럼 보이고 왼쪽 어깨는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는 뒤로 굽은 척추 만곡 증상으로 칸트는 평생 고통을 받았다. 일설에는 그에게도 2번이 결혼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한 번은 칸트가 너무 늦게 결심하는 바람에 여자가 다른 도시로 이사가 버렸고, 다른 한 번은 사랑한 여자가 보다 먼저 고백한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렸다고 한다. 칸트 철학을 계승한 헤겔은 독일 관념론 철학을 완성시킨 대성자이다. 그러나 헤겔 역시 초상화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여성의 관심을 끌기는 어려워 보이는 외모의 소유자다. 나이 40을 넘어 경쟁관계에 있던 쇼펜하우어가 헤겔의 명성에 눌려 사귀겠을 정도로 철학자로 성공을 거두자 그제야 20살 연하의 예쁜 신부를 얻는 데 성공한다. 20살이라니 미성년 소녀에 대한 성적인 관심에 롤리타 콤플렉스가 틀림없다. 하여튼 나처럼 2차원 정신세계를 중요시하는 자들은 대개 모두 폭탄이다. 허약해 보이는 체구에 키까지 156cm에 불과하였던 사르트르 역시 이성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던 폭탄이었다. 독신 폭탄에게 여자는 자신과 상관없는 딴 세상인이 만들면 된다. 데카르트는 평생 독신이었는데 프란신이라는 소녀 인형을 항상 품에 안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다. 이 인형에게 말도 걸고 몸단장도 해주었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어준 건 당연히 신이었지만 데카르트 이후 근대 서양에서는 과학이 인형의 생명을 부여했다. 과학이 폭탄의 신이 된 것이다. 발명왕 에디슨도 대단한 인형 오타쿠였다. 그는 말하는 인형을 발명해서 판매했다. 에디슨이 제작한 말하는 인형을 실제 본 사람들은 징그럽다며 기겁을 했다고 한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폭탄들의 경우에 스스로 현실을 바꾸는 혁명가가 되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려는 철학자 혹은 예술가가 되려 한다. 그런 폭탄은 철학사뿐만 아니라 예술문학사에서도 존재한다. 우선 괴테와 평생 독신을 고수한 수총각 악성 베토벤을 꼽을 수 있다. 괴테는 얼짱이면서도 스스로 폭탄이고자 노력했지만 베토벤은 외모로 보나 마음으로 보나 여성에게 인기 없는 폭탄이었다. 베토벤은 여성에게 변태스런 편지를 끈질기게 보냈다고 하는데 시련을 당할 때마다 위대한 음악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후세에 그 음악을 듣는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베토벤, 안데르센, 모파상, 로트렙, 그들 역시 모두 인기 없는 폭탄이었다. 이베수와 니체, 쇼펜하우어는 폭탄 중의 폭탄이었다. 그들은 불행한 현실을 깨닫고 고뇌하기 시작했다. 폭탄이기에 겪게 되는 괴로움의 수수께끼를 밝히려고 사색에 몰두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어째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 왜? 나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이 현실이란 대체 무엇인가? 나와 현실은 어떤 관계인가? 란 물음에 대해 치열하게 탐구하고 노력한 결과 그들은 자신만의 철학을 완성했다. 바람난 철학사의 저자 혼다 토오르에 의하면 사회체제는 폭탄과 킹카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투쟁의 역사이다. 처음에는 고뇌에서 출발한 폭탄들이 새롭게 권력화된 킹카 체제로 변모하면 다시 폭탄들을 탄압하는 장치가 된다. 20세기 우울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폭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틀러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초라한 코스염으로 대표되는 한 남자, 난쟁이 키의 얼꽝이었던 폭탄이 어느 날 갑자기 킹카가 되면서 일으킨 전쟁이다. 젊었을 때 화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복지시설에서 살며 매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며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몇 년 동안은 엽서에 담긴 그림들을 그대로 다시 그려 상인에게 되파는 그림쟁이 노릇도 했다. 히틀러는 18세 되던 해인 190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아들을 위한 약간의 보조금을 받았고, 이어 빈이 미술학교에 2번 지원했지만 2번 다 학교 측으로부터 입학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정치에 나서게 되면서 뛰어난 연설 능력을 바탕으로 주목받는 정치거물로 성장했다. 히틀러처럼 빈털터리 폭탄에서 천하의 지배자로 출세한 사례로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다. 그도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키가 작고 여자에게 인기 없는 사람이었다. 서민의 대변인인 줄 알고 환호했더니 권력을 쟁취하자마자 독불장군이 되어 세계를 정복하려 했다는 점도 흡사하다. 2년만 앞선 이상지상주의자에다 르상티망이 쌓인 인간이 실제로 정권을 쥐면 현실의 인간을 쓰레기처럼 다룰 우려가 있다. 이상을 위해 현실을 희생시켜 복수하려는 것이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평생 독신으로 산 폭탄이었다. 사생아로 태어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침착하지 못했고 변덕이 심했으며 대중을 두려워했다. 이러한 성격 탓에 그는 늘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책했다. 그리고 항상 새롭고 반짝이는 프로젝트만을 추구하다 보니 일을 시작하기만 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는 평생 모나리자를 끼고 살았다는데 일설에 의하면 모나리자는 본인의 여장 자화상이었다고 한다. 2차원 가상연애의 최첨단 자기애를 이미 오래전에 실천에 옮긴 것이다. 과연 천재 다빈치답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젊은 시절 친구와 다투다가 콧등이 주저앉아 얼꽝이 되었다. 게다가 19m 높이의 구조물 위에서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리느라 허리까지 휘었다. 편협하고 외골수적이었던 성격 탓도 있지만 그 상처가 그를 평생 독신으로 살게 한 동기가 되었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생김새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체를 표현해내는데 정열을 쏟아 부을 수 있었다. 자신의 용모를 전혀 돌보지 않았던 미켈란젤로나 준수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녔던 다빈치 둘 다 유혹하는 자가 주변에 기웃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호신을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성에게 인기가 없으면서도 자신의 순결은 고귀하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폭탄 중에서도 최상급이다. 다빈치는 기독교 혹은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금욕주의자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빈치의 발언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그는 성교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이라서 만일 그것이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과 관능미가 없다면 인간은 얼마 못 가서 멸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호색을 피하라고 훈계하였고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상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폭탄들이다. 애초에 킹카에게 정의나 진리는 성가시고 불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주도권을 장악한 킹카에 의해 배제되거나 배척된 오타쿠나 방콕 쪽 폭탄 등의 인기 없는 폭탄만이 현실이 왜 이리 고달플까? 나는 왜 여자에게 인기가 없을까? 왜? 어째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가 판치나? 라고 고민하며 세상의 참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영혼에 상처 입은 자만이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순결을 지키며 학문이나 예술의 길을 가려는 폭탄에게 천국은 뇌 속에 존재한다. 그렇다. 문명을 즐기는 것은 킹카들이지만 문명을 만드는 것은 폭탄들이다. 하지만 그 출발점에는 왜 인간은 킹카와 폭탄으로 나뉘는가?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이는 폭탄밖에 깨닫지 못한다. 킹카는 현실을 즐기고 만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현실에서 고통받는 폭탄이어야 세계가 내포한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폭탄에게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모든 폭탄들이 자기를 구원할 의지를 가진 초인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폭탄은 영영 구원받지 못한다. 하지만 뇌 속의 2차원 캐릭터인 신과 나를 일치시키면 된다. 모든 폭탄들이 자신을 2차원 캐릭터로 만들어 정신적인 지지대로 삼는다면 카리스마는 생기지 않을 뿐더러 생길 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위대한 폭탄이 등장해서 제시한 어떤 깨달음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노예도덕으로 변질될 우려가 없다. 니체의 초인 사상은 누가 뭐래도 나는 나다. 나 잘났지 라는 자기의 주의인 셈이다. 니체는 곧바로 자기애를 실천에 옮겨 자기애가 충만한 이 사람을 보라를 지필했다. 이 책에서 그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쓰다니라는 식의 자화자찬을 구구절절 늘어놓고선 미쳐버렸고 폐인이 되고 말았다. 자기애는 너무 시기상조였던 것이다. 니체의 철학은 그야말로 폭탄의 피해 외침이었다. 얼마나 처절하게 외쳤으면 인생 중반에 광기에 사로잡혀 2차원 세계로 떠나 영영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을까?